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르렁 아빠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르렁 아빠. 도대체 어떤 아빠길래 우르렁 아빠일까요?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아빠신가요? 소곤소곤 아빠인가요? 다정다정 아빠인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우르렁 아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랭세르 선생님이 글을 쓰고 브리노 하이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옮기신 분은 이하나 선생님이시고요. 아이코,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렸네요. 출판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출판사가 여기도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우르렁 아빠. 자, 그럼 출판사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르렁 늑대가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를 무서워했어요. 다른 늑대들도 마찬가지였죠.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 늑대,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의사 늑대, 용감한 군인 늑대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심지어 무시무시한 숲속 어둠의 괴물들조차 으르렁대는 검은 늑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끔찍한 건 우르렁 늑대가 다정한 아내,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세 아들에게도 겁을 주고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르렁 늑대는 모두에게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집에서도 검은색 장화와 장갑을 절대 벗지 않았대요. 으르렁 늑대 아내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그 검은색 옷 때문에 당신은 항상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곤 했죠. 숲에서 가장 무섭고 언제나 으르렁대는 검은 늑대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난히 태양이 밝게 빛나던 어느 날 아침, 으르렁 늑대의 첫째 딸이 새 남동생들에게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어요. 누나 얘기를 들은 새 남동생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우르렁 아빠에게 들킬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대요. 새 아들은 곧장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누나가 한 이야기를 속닥속닥 말했죠. 그러자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인기가 엄청 많나 봐요. 그렇게 오래된 책 같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분리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날도 우르렁 늑대는 평소처럼 개걸스럽게 점심을 먹고
이빨을 쑤셨어요. 이 쑤시개는 불쌍하고 힘없는 할머니 늑대집에서 전날 훔친 뜨개질 바늘이었죠. 저런. 이빨 청소를 끝낸 으르렁 늑대는 삼킨 뼈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긴 의자 위에 몸을 쭉 펴고 누웠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별 노래를 시작해라. 그러자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으르렁 아빠가 좋아하는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우르렁 아빠는 잠들었어요. 아침에 나누었던 얘기를 잊지 않은 아이들은 살금살금 기어가 아빠가 푹 잠들었는지 확인했죠. 아빠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한 첫째 딸은 한쪽 장화를 조심조심 벗기기 시작했대요. 첫째 딸은 검은 장화를 벗기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서웠던 으르렁 아빠 발이 사각사각 사과 같은 초록색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다른 한쪽 장화를 벗기자 이번에는 어떤 색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짜자잔! 으르렁 아빠 다른 발은 분홍색, 그것도 아름다운 장미 같은 완벽한 분홍색이었어요. 그 다음 셋째 아들이 으르렁 아빠 한쪽 장갑을 당기자 이번에는 무슨 색깔일까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짜자잔! 노란색 미나리아 제비의 작고 연약한 꽃망울처럼 아름답고 선명한 노란색 앞발이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마지막 남은 검은 장갑을 벗기자 으르렁 아빠 네 번째 발은 무슨 색일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무슨 색깔인지? 좋습니다. 짜자잔! 와! 파란색. 땅을 사랑하는 하늘과 꼭 닮은 꽃 같은 파란색이었어요. 4명의 아이들은 이토록 알록달록한 아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놀란 마음도 잠시. 아이들은 우르렁 아빠의 검은 장갑과 검은 장화를 들고 살금살금 발끝으로 조심스레 걸으며 어두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하려고? 자, 한번 토론해 보세요.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는? 또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작가는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아이들은 네 그루 나무 사이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아주 한참 동안 깊은 구덩이를 판 아이들은 마침내 우르렁 아빠 검은 장갑과 장화를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자갈과 흙, 나뭇가지로 덮어버렸어요. 달콤한 잠에서 깬 으르렁 늑대는 태양 아래에서 알록달록 빛나는 네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은 장갑과 장화가 없는 벌거벗은 진짜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으르렁 늑대는 우스꽝스러운 진짜 자기 모습을 잠시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칠장이 늑대에게 불이 나게 뛰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내 몸을 페인트로 칠해줘요.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네 개의 발들을 검은색으로 모두 칠해달란 말이에요. 그럼요, 칠해드리고 말고요. 칠장이 늑대는 으르렁 늑대가 네 발을 검은색 페인트 통 속에 담글 수 있도록 등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으르렁 늑대 검은 꼬리가 알록달록하게 변했어요. 으르렁 늑대는 깜짝 놀라서 의사 늑대에게 뛰어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양반, 존경하는 의사 양반, 우스꽝스럽고 형편없이 변해버린 내 꼬리를 다시 아름답고 무서운 검은색으로 고쳐줘요. 으르렁 늑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어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꼬리가 석탄만큼 검게 그을리자 이번에는 두 귀가 갑자기 벽난로 속의 붉은 숲만큼이나 완벽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으르렁 늑대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철물상 늑대에게 달려가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귀 가리개를, 아름답고 무서운 검은색 귀 가리개를 제발. 그러자 철물상 늑대가 대답했어요. 걱정 말아요. 튼튼한 귀 가리개를 딱 붙여드릴게요. 철물상 늑대가 검은색 귀 가리개를 붙이자 으르렁 늑대 발들이 다시 알록달록 화려한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록, 분홍, 선명한 노랑, 그리고 파랑.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으르렁 늑대는
도망치듯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그루 나무 사이에 자갈과 흙,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무더기 위에 앉았죠. 그는 알록달록한 앞발로 머리를 감싼 채 슬픔에 빠졌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문득 어두운 괴물들이 이제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어요. 항상 남에게 겁을 주다가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낀 으르렁 늑대는 너무 부끄러워 집으로 갔어요. 절망에 빠져 아주 무서운 발걸음으로요. 집에 돌아온 우르렁 늑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말했죠. 숲에서 가장 알록달록한 늑대와 결혼한 것을 제발 후회하지 말아달라고요. 다정한 아내는 알록달록해진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지금 당신이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늑대 부부는 서로 꼭 껴안았어요. 바로 그때 아이들이 계단 뒤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으르렁 아빠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꼭 껴안아줬죠. 늑대 가족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빠 품에서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빠 품에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으르렁 아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알랭세르는 13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셨대요. 1982년 첫 번째 그림책을 선보인 뒤 100여 권의 어린이 책을 냈는데요. 작품으로는 소년 지구별을 보다, 피카소 게르니카를 그리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블리노 하이츠는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어린이 책 작가래요. 프랑스 생 레미드 프로방스에 살면서 어린이 책을 만듭니다. 작품으로 돌고 도는 돈, 지구를 살려줘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하나 선생님은 불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어른이 된 후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외국의 재미난 어린이 책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나 선생님은 번역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네요. 우르렁 아빠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한참 보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들의 본질, 또 우리들의 그 정체성, 또 우리들의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인자, 이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화장을 하고 뭐 가면을 써도 자신의 어떤 본성은 어찌할 수 없는 건데요. 또 뭐 본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완벽한 부모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완벽한 부모는요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사실은 아이들이 왜 어렸을 때는 막 부모님이 뭐 모든 전지전능한 무슨 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그 위대한 엄마 아빠가 인간적인 면모, 말하자면 좀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어떤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애정이 싹 튼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아빠이시거나 어머니이신 분들은요,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 실수를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더 뭐라고 할까요? 애틋함을 느끼고 더 그런 온화한 분위기의 가정을 일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저 그냥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 그냥 친구 같은 부모,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친구 같은 부모이면 아이가 의지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탈권위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 부모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초 단위는 사실은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팬덤 이후로 지금까지의 정근대적, 즉 근대적인 가족의 구성이 희박해지고 핵가족화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비혼주의자라든가 내지는 뭐 혈연과 관계없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뭐 취미가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와의 그 모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희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혈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혈연이라고 해도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모습과 다른 취향과 다른 것이 참 많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그래서 이왕이면 뭐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 만남이라는 게 사람을 훨씬 편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로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요. 그리고 내일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